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휴가 끝났죠. 자, 우리 이제 본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자, 현재 시간이 2월 19일 새벽 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늦었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6년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 자산 증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악재는 이제 끝났어요. 단기적인 악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 호재만 남아 있고요. 이런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공매도 제가 흐름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변곡점이 정확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공매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올 거고요. 모든 우주의 흐름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전 섹터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호재들만 있어요. 단기적인 악재 뭐가 있었죠? 실적 발표 있었죠. 실적 발표가 나오는 구간에서 일단 이미 예상은 했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을 좀 촬영해 드리면서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앞전 전망치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안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가 이미 1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만 잘 버텨낸다라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자, 이번에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네 번째 찔렀죠. 통상적으로 차트적인 이 기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제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돌파를 하죠. 자, 이미 99,900원. 자, 라운드 피겨인 상징성 있는 10만 원 터치는 못 해줬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연휴 기간 동안 호재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아오는 본장, 자, 2월 19일 이제 아침장에서는요, 10만 원은 이제 돌파를 한다. 요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자,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 버티셨는데, 드디어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26년, 결국에는 원전의 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축하드리고, 자,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2월 18일 날, 자, 대형 원전이 이제 2기 계획대로 건설이 되면서 SMR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원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의 진출이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섹터가 좋았던 것도 있고, 자, 요것도 나왔어요. 추가 원전 2기. 요거 한국과 함께하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수주 금액이 얼마였죠? 5조 한 7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조 6천억인가 그랬는데, 2기 더 추가로 되게 되면 추후에 진행될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최소 6조로 수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IR 자료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5년에 대한 매출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의 전망치. 자,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해에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좀 예고를 했었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댓글장, 이제 축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과정인데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자, 축제라고 적어주셔도 좋고요. 자, 매도 금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매도 금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축제도 확인을 하시고 절대로 파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차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 52주 신고가 갱신을 연휴 앞전 마지막 날에 갱신을 해줬습니다. 자, 아쉽게도 10만원 돌파를 못 해줬는데 우리 본장 목요일 아침에는요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당당하게 10만원을 일단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단순하게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돌파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체코 원전 관련 얘기가 나왔고, 자, 실제로 김정관 장관이 이제 체코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두산 스코다 파워가 3,200억에 대한 수주를 했고 원국 계약을 진행했다는 내용도 이제 호재로
아침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거죠. 두코반이 이제 5560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추가적인 원전 이제 2기를 더 계획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두코바니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권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자, 요것 또한 한수원에서 수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한수원이 수주하면 어떻게 되죠?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당연히 수주가 이어지겠죠. 자, 5조 7천억을 일단은 두코반이 더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최소 6조 원의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오늘 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자, 정확하게 26년의 초입 부분. 이걸 이제 공매도랑 한번 제가 같이 해석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 흐름입니다. 자, 어때요? 최근의 흐름이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시점을 한번 봐볼게요. 언제죠? 정확하게 요 구간. 요게 1월 초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차트를 볼까요? 차트가 요렇게 다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공매도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월 중순과 12월 중순 간에 요 기간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뭔가 확연히 차이 나지 않나요? 자, 이 기간 동안 공매도 매매 비중이 2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계속해서 유입이 됐던 구간이었다. 근데 1월이 되자마자 공매도 매매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은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4%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괜찮다. 4% 이상이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찍힌다. 이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부터냐? 바로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자, 요때가 아이펙 회담 때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실망감. 자, 플러스 또 뭐가 있었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구간부터 끊임없이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는데 1월 달부터는 뭔가 흐름이 바뀌었죠. 자, 이때부터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차 잔고의 흐름을 같이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10월 말이죠. 10월 말부터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바로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공매도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차트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차 잔고의 흐름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라면은 반드시 확인해서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요거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실질적으로는 50%가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목요일장 아침에는 10만 원을 이제 높은 확률로 돌파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46%가량의 역사적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없으시면은 혹은 하이닉스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 흐름에 조만간 간다. 이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AI 확산의 데이터 센터 투자 2030년까지 3조 달러 몰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2030년까지 약 4천조. 이 4천조의 돈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 가고 있는 이유 뭐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증설이 된다.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가 만들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약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나머지 대략 한 80% 남았죠, 비중이. 자, 이 중에 절반 정도 되는 게 40%. 이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즉,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는 건 앞으로 전력이 필요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2030년까지의 매출을 어느 정도 전망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사실 24년부터 26년까지 금액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30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소위 말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만 해도 마진율이 소위 말해 이제 3%예요, 3%. 근데 이때는 3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같은 돈을 벌어도 영업이익 금액이 3배가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금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거기에 수주잔고가 어떻게 되죠? 24년에 비해 몇 배가 뛴 거예요? 3배가 더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이 원전의 특성상 대략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쌓여도 공사가 진행돼야지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특성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아까 영업이익률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 자, 이거를 26년과 3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영업이익 금액이 무려 200% 가까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삼성전자가 얘네들 계속해서 매출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죠. 자, JP모건에서 예상하기로는요. 27년에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다음 차례가 어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외치는 게 삼성 다음은 두산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특히 이 구간에서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매도 금지하자. 우리 버티자.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근데 매출이 잘 안 나왔음에도 하방 압력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일단 공매도를 통해 더 이상 공매도 세력이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주가는 요런 상승 횡보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는 52주 신고가 갱신이 됐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대를 뚫었다는 건 어떻게 되죠? 결국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 두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SMR 전용 공장에 대한 공시가 나왔었죠. 이게 3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내용 역시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호재로서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또 요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장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자, 원전 해체 시장 결국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에 지어졌던 1세대 원전 해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의 먹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원전 시장, 그 다음에 가스터빈 시장, 그 다음에 해체 시장까지 모두 미래 먹거리가 이제는 현실로서 다가오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 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시고 힘들 것 같은데, 자, 어느 순간 돌아가 보면요. 자, 이렇게 역사적 시흥과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매도 금지.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서 올라갔을 때 다시 매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요. 대형주에 한번 탑승하시면요. 쭉 들고 가셔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장세입니다. 어설프게 단타 하신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한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산업의 방향성, 원전 역시도 다가올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모두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서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에너빌리티가 폭발적인 상승, 이런 구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연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 이 선물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이죠. 일단 예상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500%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느낌상 갈 것 같아요. 차트가 좋아서 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유와 명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도로 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해보셔도요. 아지네스텍 무상증자, 솔루션도 무상증자, 자, 루닌 역시도 무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얘만 공시가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자, 무상증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100% 가던 종목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10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죠. 대장주였는데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호재이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 하나만으로도 1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요게 테마로 간다? 어떻게 되죠? 1000%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자, 무상증자를 아무 종목이나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의 대기업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129%.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사실 대기업치고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른 기업 한번 봐볼까요? 자, 얘는 현대차예요. 현대차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두산보다는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였죠. 근데 얘는 현대차보다도 대략 한 13배 정도 높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너무나도 높은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면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 몇 프로였어요? 75,000%였습니다.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요, 무상증자 30대1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요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자, 500%면 5대1이 가능한다란데 75,000%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겠죠. 자, 이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텔콘 RF제야.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이었습니다. 2대1하고 몇 프로 갔죠? 저점 대비 330% 갔고요. 자, 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3대1을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300% 갔네요.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이 HLB,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거는 8대1이에요.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2000% 가능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은 해볼 수 있다. 베팅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만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요. 자, 이 종목 한번 들어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 포트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셔라. 호재든 악재든 제가 빠르게 안내는 드릴 겁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좋겠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기간적인 측면 1년 정도 어떨까요? 사실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길죠. 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발동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발동만 된다라면, 즉 공시만 나온다라면은 빠른 단기적인 승부를 볼 수 있다. 근데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요. 세력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자, 뭐를 인지하고 있죠? 자,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1000% 보낼 수 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전 재산 투입하세요. 이런 말도 한 적 없어요. 이러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리하지 않는 소액 정도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죠. 애초에 이런 구간에선 진입이 안 돼요. 자, 여기서 매수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건 이런 구간에선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시장 상황 알았어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은 2월 19일 아마 새벽이시겠죠. 아침장이 열리기 전에 보고 있으실 텐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는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후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 좀 누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자,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 문자 보내는 창에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두 글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오후장에는 한번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오신 분들은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도요.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연휴 사이에 호재가 나왔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수주 공시도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원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으로 미국에 건설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안을 했죠. 자, 이 말은 즉슨 결국 두산이 미국 시장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스닥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보통 우리나라 연휴가 있을 때는요. 자,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미장이 안 좋았어요. 여기 이제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일봉인데,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빌빌거리다가, 자, 우리나라장이 개장을 앞두고, 어때요? 장대 양봉이 선 거 보이시죠? 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약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 물론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매일 말씀드린 건 뭐가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다음에는 바로 두산이다. 두산의 시간이 임박을 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축제가 시작이에요. 축제가 이제 시작인데 초입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 없겠죠. 자,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매도세가 없어야 결국엔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절대로 매도 금지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댓글창 매도 금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세 상승주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이제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티는 살짝 간당간당하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대세 상승주의 특징, 요거 이제 주봉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봉인데, 보통 대세 상승주는 10주선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10주선을 아슬아슬하게 깼지만 계속해서 바로 회복을 해주죠. 자, 이때도 이탈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죠. 자,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은 게, 최근 삼성전자 흐름도 보시게 되면요, 이때도 이제 시세 초입에서 10주선 안 깨죠. 삼성전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주선을 이탈 없이 지지받고 다시 쭉 상승을 해주는 흐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이 비슷한데 10주선 이탈을 해주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고, 자, 이때 조정이 나왔을 때도 10주선 이탈이 없습니다. 자, 보통 대형주에서는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10주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10주선이고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2030년까지 4천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4천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IR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온 이유가 2030년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무려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실적이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는 건 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댓글창 축제도 좋고 매도 금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제 혹은 매도 금지 둘 다 적어주셔도 좋고요.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 축제 매도 금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한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이 축제를 꼭 즐기자. 자, 언젠가는 고점이 나올 거예요. 고점이 나올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감없이, 지금은 고점일 것 같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혹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꼭 말씀드릴 거니까, 다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축제를 즐길 시간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려요. 이게 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축제입니다. 진짜로 축제예요.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매도 금지. 제가 오늘 매도 금지만 몇 번 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설령 조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 촬영, 좋은 호재, 악재,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